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2일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모두가 뭉치면 4.15 총선은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정의당은 참여를 안 하는 전제로 나온 조사입니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최대 39.6%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고, 민주당 지지층의 80%가 비례연합정당으로 같이 이동하게 된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의 놀라운 약진인데요. 단독 비례정당으로 총선에 나가더라도 8.3%의 지지율을 얻는다는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와 관련해 민주당 지지층의 약 80%가 찬성했고, 비례연합정당을 통한 총선 투표에도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일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3.6%, 미래통합당 28.5%, 국민의당 4.9%, 정의당 3.8%, 민생당 2.8% 등이었는데요. 먼저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를 낸 선거를 치를 경우에 대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조사에는 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36%,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32.8%, 정의당 7.8%, 국민의당 5.1%, 민생당 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30석 연동형 캐브석 확보를 포기하게 돼 의석수 확보가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정당 지지도에 비해 10%포인트 미만이 이탈했는데요. 이 이탈층 일부가 비례대표에서 정의당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연대 등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만 여기에 정봉주, 손혜원의 열린민주당이 빠진 경우에 투표 의향조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32.4%,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 30.1%, 열린민주당 8.3%, 정의당 8.3%, 국민의당 5.1%, 민생당 2.1%를 기록했는데요. 비례연합정당과 열린민주당의 합산 지지율이 38.4%로 민주당 지지층 이탈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경우에 비해 폭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당 지지율 또한 소폭으로 올랐는데요. 그러나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례연합정당에 열린민주당까지 참여할 경우 비례연합정당 지지율은 39.6%로 나타났고, 미래한국당은 31.4%, 정의당은 7.7%, 국민의당 6.7%, 민생당 1.5% 순이었는데요. 민주당 정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이탈폭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 먼저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낼 경우 75%가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을 찍겠다고 답했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62.5%가 비례연합정당의 17%가 열린민주당에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해 총합이 79.5%로 상승했는데요. 또 시민, 열린, 전계련통합당, 민주당 참여의 경우에는 82.7%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자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더라도 지지층은 그대로 또는 더 결집해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중도층 역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장 숫자가 많은 범중도, 그러니까 중도보수, 중도 진보층에서 현 상황대로 투표할 경우 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36.3%였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범중도층에서 정당 투표 시 민주당을 선택할 비율은 각각 38%와 38.6%였는데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찬성 40.9%보다 반대 48.5% 의견이 높았습니다.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 지지층의 반대가 많았고, 오직 민주당 지지층만 찬성이 78.4%였고 반대는 14.8%에 그쳤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매우 찬성이 43.3%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80%, 유선 20%, 자동응답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6.9%이며 표준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천 갈등이 터져나오면서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리 잠잠한가 싶었는데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2일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과에 대해 당 안팎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면서 공관위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잡음으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자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데요. 저는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관위의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선에서 뜻을 모아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관련해서 불공정 사례가 있다 언급을 하셨는데요. 불공정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예, 제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천 논란 이런 것도 좀 반영했다고 봐야 되는데. 예,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의 판단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공천과 관련해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고 일부는 불공정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천이 완벽할 수 없다며 우리가 총선에 대한 뜻을 모으기 위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황 대표는 김용호 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절대 공천 개입을 안 하겠다는 황 대표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 발언인데요. 이렇게 김용호 위원장을 들이받고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쏟아지는 불만과 무소속 출마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선 의원들의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칫하다간 또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까봐 미리 배수진을 치고 나선 거죠. 현재 홍준표, 민경욱, 권선동 의원은 무소속 출마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양산을 무소속 출마를 깊이 검토했으나 이 역시 상대방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기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 12개 지역 중에서 정치적 부담이 없고 또 얼굴이 부딪히지 않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구 우리 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은 제가 출마하기 곤란합니다. 탈당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탈당은 등록 전에 할 겁니다. 아직 탈당을 하기에는 300만 당원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가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당원들이 이해를 할 때 탈당을 하겠습니다. 12일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악유 다툼을 하던 권력 싸움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이제부터 진짜 공천 개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어쩐지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이상할 정도였죠. 황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당 소속 인사들이 잇따른 공천 결정에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앞두고 공천 문제를 매끄럽게 정리하지 못하면 선거운동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통합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공관위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데요. 최고위는 공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관위의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위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공천 추천안을 다시 의결하면 최고위는 공관위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건데요. 때문에 제의 요구가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냥 정치쇼입니다. 이건 내부형 황교안의 정치쇼인 거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싶은 요식행위인 건데요. 나도 할 도리는 다 했다.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겁니다. 하여간 정수 없는 꼼수정당, 꼼수만 있는 황교안의 정치쇼, 그 끝은 안 봐도 뻔한 겁니다. 무소속으로 나간 것은 누구를 위하는 길입니까?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을 위하는 길이고 제3의 후보, 민주당 후보나 강력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밖에 안 될 것입니다.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무소속에 나온 분들은 당선될 일도 없겠지만은 당락을 떠나서 다시 당에서 받아들일 주는 이런 일은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